남쪽 출입문을 통과한 방문객들은 요세미티 중심부로 향하기 전 대부분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메리포사 그로우브로 들어갑니다. 메리포사란 스페인어로 나비란 뜻이고 그로우브는 숲이란 뜻의 영어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나비숲이 되겠죠. 하지만 이곳은 나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대한 자이언트 세콰이어들의 집단 서식지입니다. 거대한 나무들의 행렬. 왜 나무 이름에 자이언트란 수식어가 들어가는지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오죠. 메리포사 그로우브에서만 약 600그루의 세콰이어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나무는 그리즐리 자이언트 세콰이어. 높이 61m, 직경 8.5m에 달하는 이 나무는 나이가 2,700살로 아마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물체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생물체일 겁니다. 몸무게는 어른 코끼리 460마리와 맞먹는다니 얼마나 큰 나무인지 쉽게 상상이 안 가시죠? It makes me think of the verse in the Bible that says that human beings are but a breath of air or a flower in the field that withers. Just the awesomeness of nature and the amazing ability to sustain life over time. 나무 밑으로 파낸 구멍을 통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나무는 캘리포니아 터널 나무로 나무 밑둥치를 마차가 지나갈 만큼 너비 3m 이상 크게 도려냈는데도 아직도 죽지 않고 계속 자라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 밑으로 터널을 뚫은 나무는 메리포사 그로우브 정상에 있던 와우나 터널 나무가 원조였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세콰이어는 1969년 겨울에 내린 폭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의 수명은 3,0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llen Monarch, 쓰러진 대왕나무로 이름 지어진 이 세콰이어의 나이는 3,200살로 추정됩니다. 뿌리 길이만 46m에 이르는 이 거대한 세콰이어는 300년 전 일어난 산불로 죽음을 맞고 말았죠. 옛날 요세미티를 지키던 수비대가 말을 탄 채 이 나무 위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보면 그 어마어마한 크기가 잘 드러납니다. 세콰이어는 빙하기 이전부터 생존했던 나무로 한때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번성한 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세콰이어들이 빙하기 등 여러 차례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은 북미 서부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원래 고산지대에서는 나무는 크게 자라지 않는 법이죠. 그러나 이런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고 거대한 크기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세콰이어의 독특한 뿌리 형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창 자라기 시작하는 세콰이어가 하루에 빨아들이는 물은 약 3,800리터. 특히 건기가 우기보다 훨씬 긴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이같이 많은 양의 수분을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세콰이어는 뿌리가 땅속으로 곧게 파고 들어가 물을 흡수하는 직근, 즉 수직 방향으로 내린 긴 뿌리를 이용해서 마치 수도 파이프가 물을 뿜어 올리듯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긴 건기를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콰이어가 번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로는 산불을 들 수 있습니다. 유세미테에서는 매년 번개에 의한 자연적인 산불이 80여 차례나 일어나곤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곳에 우뚝 서 있는 세콰이어들의 밑둥치는 예외 없이 불로 그을린 흔적이 뚜렷한데요. 나무에게는 치명적인 산불이 왜 세콰이어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됐을까요? 그 비밀은 세콰이어의 껍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붉은색을 띤 세콰이어의 껍질은 두껍고 부드러운 마치 스폰지 같은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껍질에는 타닌 성분이 포함돼 있어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산불은 세콰이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무들을 자연스럽게 제거함으로써 독점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입니다.